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3부. 꽃 그리고 가시. 다섯째 날, 양덕택의 어린 왕자의 비밀을 알게 됐다. 양이 만일 작은 관목도 먹는다면 꽃 또한 먹지 않을까? 양은 눈에 띄는 어떤 것이든 먹지. 가시 있는 꽃까지도? 그러면 가시는 쓸모가 없어지잖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때 난 엔진에 조여있는 볼트를 풀기 위해 매우 바빴다. 고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난 마실물이 동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가시는 그것들은 무슨 쓸모가 있어? 어린 왕자는 한 번 물은 질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난 볼트 때문에 분개하고 있어서 되는 대로 대답했다. 가시는 쓸모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지. 아저씨 믿을 수 없어. 꽃은 약한 생물이야. 꽃들은 순진해. 꽃들은 자신들의 가시가 무시무시한 거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만약 이 볼트가 여전히 버티면 망치로 때려봐야겠는걸? 아저씨는 믿잖아. 아저씨는 그 꽃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어떤 것도 믿지 않아. 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난 바쁘단다. 내게는 진지한 문제야. 진지한 문제라고? 어린 왕자는 날 보았는데 내 손엔 망치가 들려 있었고 손가락은 기름으로 검어진 채 어린 왕자에겐 매우 지저분해 보일 비행기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네? 뭐? 아저씨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고 황금빛 머리칼을 흔들었다. 내가 아는 별에 얼굴이 붉은 신사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꽃향기도 맡아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은 결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 숫자를 더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온종일 아저씨처럼 되풀이해서 말했어. 난 진지한 사람이다. 난 진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건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고! 수백만 년 동안 꽃들은 가시를 지니고 있었어. 수백만 년 동안 양들은 여전히 꽃들을 먹어왔고, 그런데 그 꽃에 달려있는 가시가 왜 있는지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양과 꽃들 사이에 그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꽃인 내 별 말고는 어디에도 없는 어느 날 아침 양이 와서 단번에 없앨 수도 있는데 근데 가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만약 누군가 수백만 개의 별들 가운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행복할 거야. 근데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한순간에 모든 별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밤이 내려앉았다. 난 연장들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난 망치와 볼트에 대해 그리고 갈증과 죽음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거기에 하나의 별, 지구라는 내 행성에 달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난 그를 안았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네 양에게 부리망을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 울타리도 그릴 거야.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난 몹시 서툴렀다. 난 그곳을 어떻게 다다라야 할지, 어디서 만나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렇게도 비밀스러운 눈물의 땅이었다. 어린 왕자의 꽃. 난 어린 왕자의 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꽃들은 늘 매우 소박해서 헛꽃잎으로 단장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네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나타났고 밤이면 시들었다. 그러나 한 번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부터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잔가지들과는 닮지 않은 이 잔가지를 매우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관목은 머지않아 성장을 멈추더니 꽃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큰 꽃망울이 잡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적이 발생하기 직전이라는 걸 느꼈지만 그 꽃은 녹색의 방에서 아름다움을 위한 준비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주의 깊게 자신의 색깔을 골랐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차려입고 하나하나씩 꽃잎을 정돈했다. 그녀는 개양귀비처럼 헝클어진 채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오로지 그녀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빛을 발할 때 나서길 원했다. 오, 과연 그녀는 매우 요염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단장은 그러고도 여러 날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확히 해 뜨는 시각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이제 막 깨어났어요. 죄송해요. 여전히 전부 헝클어져 있네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저는 해와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녀가 크게 겸손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얼마나 감동적인가. 지금쯤이면 제 생각엔 아침 식사 시간 같은데 절 위해 친절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실지. 어린 왕자는 완전히 당황해서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꽃을 대접했다. 그처럼 그녀는 어린 왕자에게 호들갑을 떨었다. 예를 들어 하루는 그녀의 4개의 가시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들이 올 거예요. 발톱을 세운 호랑이들이요. 네? 내 별에는 호랑이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아요. 어머머, 난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난 호랑이는 전혀 두렵지 않지만 외풍은 정말 싫어해요. 당신에게 바람막이는 없나요? 외풍을 싫어해? 식물로서는 운이 없구나. 이 꽃은 정말 까다롭네. 밤엔 절 유리구 안에 넣어주세요. 당신 별은 너무 춥네요.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온 그곳은...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말을 멈췄다. 그녀는 씨앗 형태로 왔다. 그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순진한 거짓말을 예기치 않게 하게 된 게 부끄러웠는지 그녀는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위해 두어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내게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 억지로 또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녀를 의심하게 됐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사소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난 그 꽃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줬는데 즐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신경 쓰게 한 발톱 얘기는 측은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사실 난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를 판단해야만 했는데 그녀는 날 향기롭게 하고 빛나게 했어. 난 결코 그녀로부터 달아나지 말았어야 해. 난 그녀가 자기 속에 감춰둔 다정함을 꿰뚫어 봤어야 했어. 꽃들은 그렇게 모순적이야. 그치만 난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알기엔 너무 어렸어. 이별. 난 어린 왕자가 야생의 철새들을 이용해 그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고 믿는다. 떠나던 날 아침에 그는 차례차례 별을 정리했다. 그는 활화산들을 정성스레 청소했다. 그는 2개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는 또한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결코 누구도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그는 사화산 또한 청소했다. 만약 잘 청소하면 화산들은 폭발하는 법 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타오를 거야. 화산 폭발은 굴뚝의 불길 같아. 어린 왕자는 또한 조금 슬퍼하며 바오밤 나무의 마지막 새싹을 뽑았다.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친숙한 일들이 그에게 그 어스름한 새벽에 더할 수 없이 정겨웠다.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구를 씌워줄 준비를 할 때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꽃이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 꼭 행복해야 해. 어린 왕자는 비난이 없는 것에 놀라 당황해 유리구를 든 채로 잠깐 동안 멈춰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조용한 부드러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몰랐을 거야. 내 잘못이지. 그건 중요치 않아. 그러나 당신도 나처럼 바보였어. 꼭 행복해야 해. 유리구 좀 치워줄래? 하지만 바람이... 그렇게 춥지 않아. 차가운 밤 공기가 내게 좋을 거야. 난 꽃이니까. 하지만 동물들이... 만약 나비를 보길 원한다면 2-3마리 애벌레 정도는 견뎌내야겠지. 나비는 무척 아름다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와 주겠어? 당신은 멀리 있을 테고. 큰 동물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 난 가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녀는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망설이지 마. 당신은 떠나기로 결정했잖아. 어서 가.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도한 꽃이었다.
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3부가 끝났습니다. 4부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